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가북입니다. 지난 마지막 영상을 올리고 나서 한동안 또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한동안 못 올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이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담인데 평생을 사글세 빌라 단칸방에 살다가 이번에 생전 처음 어머니와 함께 신축 아파트로 입주를 했는데요. 이게 불과 3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굉장히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변화를 맞았냐, 이 인생 썰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이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입주하고 책상 고르는 데만 시간이 엄청 갔어요. 제가 또 예민한 성격이어가지고 안 흔들리고 튼튼하고 무난하고, 그렇게 그런 거를 다 만족시키는 책상을 고르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책상이랑 다 설치를 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 영상 올렸을 때가 구독자가 50명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영상을 한 편 올리고 나서 88명까지 오르더라고요. 제가 영상은 그동안 많이 못 올렸지만은 한 명 한 명 마지막 영상 올리고 나서 늘어나 있을 때마다 그렇게 그날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누군가가 또 내 가치를 인정해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구독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몇 분 안 되지만 큰 선물을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사를 하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사하고 또 짐 풀면서도.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제도 상당히 괜찮은 내용으로 제가 골랐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그 박세니 선생님의 어웨이크라는 책이고요. 이 책 너무 훌륭해요. 동기부여로 가득 찬 책이고 가끔 생각날 때마다 보면 그때마다 힘이 되는 책이에요. 쉽게 쓰여있고 재밌고 유익한 책,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1장에 스트레스에 관한 얘기가 실려 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같이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에 대한 진실을 아는 건, 인지하는 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몇 억 단위의 가치가 있다고 봐요. 수십만 원짜리 비싼 영양제 달마다 평생 사 먹는 것보다 이 영상 하나가 훨씬 더 값어치 있으니까요. 이걸 알아야 쓸데없는 스트레스 걱정 안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이 스트레스에 대한 비밀을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의 진실에 대해서 알기 전에 일단 이 용어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병원 가면은 의사들이 맨날 그래.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네이버에 맨날 떠요. 스트레스 안 받는 법. 우리가 스트레스 하는데 이걸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사전에 보면은 스트레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신적, 신체적 자극으로 인해 변화를 일으키는 정신적 긴장감을 뜻한다. 정신적 부담을 뜻한다. 정신적 압박을 뜻한다. 사실은 스트레스의 가장 깊은 어원을 파보면 건축학에서 따온 용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 현대인들이 쓰는 스트레스의 어원,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이 용어를 현대적으로 정의한 인물은 한스 셀리에라는 사람입니다. 이 한스 셀리에는 사실 헝가리 출신의 내분비학자예요. 이 양반이 이제 생쥐에다가 호르몬을 막 주사기로 넣은 다음에 건강이 어떻게 나빠지는지 그런 실험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셀리에가 비슷한 실험을 이래저래 하다가 문득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물질을 직접 넣어도 물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단순히 처한 상황 자체가 건강을 악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셀리에가 생쥐로 색다른 실험을 시작하는데 이런 실험들이에요. 상황이 좀 극단적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환경에서 사방이 꽉 막힌 환경에서 감옥 같은 환경에서 1. 척수 자르기. 그러니까 생쥐의 척수를 잘랐다 이 말입니다. 척수는 뇌에서 시작해서 허리 쪽으로 이어지는 신경을 말해요. 그 신경을 자른다. 2. 척수 잘라 놓고 엄청난 강도의 추위에 노출시키기. 3. 척수 잘라 놓고 엄청난 강도의 더위에 노출시키기. 4. 강력한 폭발음 계속 들려주기. 그러니까 이 강력한 폭발음이라는 거는 고막을 찢을 정도의 폭발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거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5. 끝없이 운동시키기. 자, 이런 실험 후에 쥐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크게 악화됐습니다. 셀리에는요, 위 같은 상황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위 같은 상황에서 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두고 그걸 바로 스트레스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셀리에가 정의했던 스트레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척수 자르기, 척수 잘라놓고 엄청난 추위에 노출시키기, 척수 잘라놓고 엄청난 더위에 노출시키기, 강력한 폭발음 들려주기, 끝없이 운동시키기.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사람들 사방이 꽉 막힌 공간에서 척수가 잘렸나요? 아니면 척수가 잘린 채로 냉기 가득한 탈출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혔나요? 아니면 뜨거운 감옥에 갇혔어요? 상사가 혼내는 거, 친구 관계 틀어지는 거, 여자친구랑 싸우는 거, 여유가 없어서 외제차 못 사고 호캉스 못 가는 거, 그런 일들에서 오는 감정이 위의 실험이 가져오는 감정이랑 비교가 될까요? 아니죠. 셀리에가 처음에 만든 용어 스트레스랑 사람들이 스트레스라 믿고 있는 그 감정은 사실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건강을 악화시킬 정도의 압박, 그 감정, 그게 스트레스라면은 현대인들이 받고 있는 건 스트레스 축에도 못 낀다고요. 스트레스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직장 상사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받는 그 감정이 건강을 크게 악화시킬 정도가 되려면 사람들 척수 자르고 한증막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왜 우리 현대인들은 조금만 뭐 무슨 짜증나는 일, 거슬리는 일 생기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까? 이게 여러분 사실 골 때리는 진실이 하나 있는데 셀리에가 이 연구를 마치고 나서 담배 업계로부터 엄청난 각광을 받았다고 해요. 아마 담배 업계는 당시 대중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이런 마케팅 전략을 구축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야, 얘들아, 너네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받는 그 감정, 그거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야. 사실 스트레스는 건강에 엄청 안 좋은 거야. 너 계속 그런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병 걸려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있잖아. 담배 피면 그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저는 이런 식으로 담배 업계가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했다고 생각해요. 당시에. 이게 왜 제가 이런 의심을 하냐면 이후에 담배 업계가 굳이 지들의 돈을 투자해서 셀리에의 후속 실험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후 셀리에는 미국 의회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 게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는 증언까지 하게 됩니다. 이 말 맞아요? 현대에 와서 보면 틀렸잖아요. 담배 몸에 나쁘잖아요.
그리고 현대인들, 셀리에가 처음에 명명했던 스트레스, 그 정도의 감정 안 받잖아요, 솔직히. 원래 스트레스가 뜻하는 정신적 고통의 크기는요, 여러분, 애초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평생 경험할 수조차 없는 정도의 크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에 대한 범위가 특정 업계의 이익 때문에 바뀌어 버린 거라고요. 지금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불안은 손톱에 살짝 난 생채기를 두고 무슨 말기 암 걸렸다고 호들갑 떠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요. 왜 현대인들은 이런 믿음의 프로그래밍이 됐나요? 아까 말했듯 그 시초는 담배 산업, 스트레스 산업 종사자들의 돈벌이 때문이죠. 담배 산업 종사자들, 스트레스 산업 종사자들이 딱 좋아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맨날 이렇게 말하잖아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 근데 이걸 먹으면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광고 많이 봤죠? 이게 요즘 언론이고 어디고 온 세상이 노래를 불러대는 스트레스의 진실이에요. 용어의 뜻이 사실 지금 많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는 일상에서 쪼끔만 무슨 일 생기면 받는 감정을 두고 그냥 스트레스라고 해 버리고 있잖아요. 병원 같은 데서는 애초에 막을 수도 없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나 하고 있고, 이거는 이미 전 세계인들한테 빡세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서 정신 안 차리면 그 믿음에 쉽게 휘둘려 살다가 죽게 되는 덫이나 다름없다고요. 책 78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절대 나쁜 스트레스가 아니다. 스트레스는 두뇌의 건강을 위한 운동이자 쓰지만 몸에 좋은 영양분이기도 한 것이다. 저자 박세니 씨는 왜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제가 책에 실린 스트레스 관련 최근 실험 결과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아래부터 말하는 스트레스는 당연히 당신이 일상에서 늘 겪는 정도의 그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2주 전 한 G 그룹을 우리에 가두어 스트레스 호르몬을 어느 정도 치솟게 만들고 풀어주었다. 이후 스트레스를 받은 쥐들과 안 받은 쥐들을 상대로 기억력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2주 전 스트레스를 받은 쥐들이 그렇지 않은 쥐들보다 기억력이 월등히 좋아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스트레스가 뇌 속의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뇌세포를 생성하도록 돕는 뇌 안의 단백질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세 번째, 스트레스를 받으면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옥시토신은 심장세포의 재생을 돕는 물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받는 짜증나는 그 감정, 기분 나쁜 그 감정, 그게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스 나쁜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만 잠깐 훑었는데도 영상이 길어져서요. 다음번 영상 스트레스 2부에서 진짜 하이라이트를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진실을 모르고 살다가 늙는다면 아마 너무너무 억울해서 세상을 원망할 정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독과 좋아요 하나가 늘어나 있으면 제가 그날 엄청난 힘이 나고 하루 종일 행복하더라고요. 저에게 부디 행복을 주시길 감사합니다. 슈가북이었습니다.